현재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중국 전체의 경제 위기로 번질 것이라는 외신들의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부동산 재벌들이 파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그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중국 전체의 위기로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부동산에 투자했던 중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규제를 미꾸라지처럼 피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인들이 투자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한 중국인 투자자가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16억에 샀다가 9억에 팔고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비쌀 때 사서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잃고 한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중국 전체의 위기로 번질 것이고 이것은 시진핑의 공산당 정치가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한국의 부동산이 중국인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는 한국의 제주도에 많은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제주도의 절반이 중국인의 땅이라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98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허용된 이후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전체 외국인의 70%를 넘는 수준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한국을 끊임없이 침략해왔습니다. 한국을 침략한 나라들의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은 침략을 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중국이 이제는 돈을 가지고서 한국의 부동산을 침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은 중국에서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한국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중국인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19채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 불법 반입을 통하여 매수 금액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대출을 받고 불법으로 자금을 유입해서 아파트를 구매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호암무치한 모습에 어이가 없으며 화가 날 뿐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과반수를 넘는 비중이 중국인의 불법의심 부동산 투자였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8살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의 집주인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 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유학생은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한국인에게 월세를 받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역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건수는 약 6만 1천 건으로 2016년에 비해 3만 6천 건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토지 면적은 2천만 제곱미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한국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국적 중 1위를 2013년부터 9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가져왔으며 크게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한 중국인들이 중국과 다른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에 눈물을 흘리며 손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투기를 통해 큰 돈을 벌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며 큰 손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당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왜곡하여 부동산의 상승을 억지로 만들고 불가능하다면 조작을 통해서라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중국인들은 당연히 한국의 부동산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이기에 불황이 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한 중국인은 인천의 아파트를 7억을 손해보고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연수구 송도 아트윈프루지오 전용 106제곱미터에서 9억 원의 매매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39층으로 지난해 7월 실거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년여 만에 43.6%가 하락한 것입니다. 손해를 본 기존 소유주는 등기부등 본상 30세 중국인입니다.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엘 서울은 호텔로 국내에 주거지가 없는 중국인이 호텔에 거처를 마련한 뒤 거소학 인증을 발급받아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벌려고 했던 중국인들이 손해만 보고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왜곡이 일어났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투기를 하는 중국인이 한 명씩 빠져나가는 것은 한국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손해는 한국에서의 손해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비교도 안 될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왔던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한계를 드러내며 붕괴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지 중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부동산 사업에는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의 집값은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보다 높을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문가들은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고 그 거품이 무너지는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국의 집값은 15개월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의 하락은 부동산 산업의 집단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의 총계가 약 1,85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39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6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 파열 가속화로 민간과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가 파산하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부동산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중국 지방정부는 최근 몇 주간 최소 70가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부동산 대출의 29.1%가 부실 대출로 확인됐으며 이는 작년 말의 24.3%보다 4.8%포인트 높아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대출의 액수는 한화로 1경 566조 원이며 이 가운데 부실 채권으로 분석된 29.1%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075조 원이나 됩니다. 시티그룹은 민간 개발 사업자들의 디폴트로 인해 국영 개발 사업자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의 디폴트 위험도 높이고 있다며 국영 부동산 업체의 파산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헝다그룹 등 민간 대형 건설사들의 연쇄 파산에 이어 우리나라로 치면 LH 같은 국영 건설사들도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업에 의지를 해왔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산업이 전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하며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대출도 천문학적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중국 은행업 규모는 약 7경 2,285조 원으로 이 가운데 부실화 위험에 직면한 부동산 위험 노출액은 약 1경 510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 붕괴의 위험은 중국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쉬모 씨는 전기도, 가스도 공급되지 않는 빈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벽면에 도배는커녕
전기 제품을 연결할 콘센트 구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무거운 물통을 들고 아파트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유령의 집 같은 아파트를 시모 씨는 3년 전 8,300만 원을 주고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를 맞으며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모 씨는 분양 대금을 빚으로 마련한 후 갈 곳이 없어서 집담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 경제의 위기는 중국 공산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민주화를 촉발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의 위기로 중국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인의 투기로 인해 일어났던 한국의 부동산 왜곡 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전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